안녕하십니까.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의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벌 복합 쇼핑몰 출전자들이 전국 비대위,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홍익표 의원실, 유동수 의원님, 그 다음에 이훈 의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지역의 중소상인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와 촉구하는 내용으로요. 그 다음에 계란빵, 피자, 치킨, 소위 생계형 골목상권 업종에 침투하고 있는 대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좀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일정들이 또 바뀌 있는 관계로 우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참여하신 분들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의 우리 김남근 정책위원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김진철 시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부 상임대표 임태현 회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유동수 의원님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이훈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포 서울 복합쇼핑몰 비대위 공동회장님이신 우리 서정래 회장님,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의 김동규 국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는 말씀 겸 우리 오늘 발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복합쇼핑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수 위원님 모시고 인사말 겸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기안갑의 유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1일 임명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3km 내에 인접한 그 자치단체장과 같이 합의해서 복합쇼핑몰 인허가를 내자, 이런 의미로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더 발의를 한 게 대형 복합쇼핑몰 사전 검토법인데요. 보통 그 준공을 하고 영업을 막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이런 서류가 제출되는 것은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래시장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사후 약방론처럼 이렇게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건축 허가 시로 이렇게 좀 당기는 그런 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그리고 대기업이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유동수 의원님께서는 유통법을 또 한 차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좀 다른, 좀 더 본질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 주변의 상권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통과되기를 저희 중소상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지만 19대 때도 계속 4년 동안 논란이 됐었고,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들이 공약화했었던 적합업종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합업종 관련돼서는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훈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실은 19대 때에도 많은 논의도 있었고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또 발의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꼭지가 따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20대 역시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숙제로 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점은 아니고요. 논란거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상마찰 문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사실은 논의만 됐을 뿐 사실 검증된 바도 없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우리나라에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상마찰이라는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성 제도의 법제화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보다 진척시켜서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저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적합업종 지정 제도라는 것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위반하거나 실제로는 시정 권고 조치를 하더라도 그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사후적인 부분이라 돼서 그 실효성 제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계형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 전 사업체의 86%입니다. 그리고 종사자수 한 38% 정도 되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생계형 창업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창업뿐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져가는 월 평균 순이익이 평균 187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한 4인 가족 생계비 175만 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기업들의 우월한 자본력을 갖고 침투해 들어가고 한다면 생계형 업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 업계의 반대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상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해서 해제된 거대 중견기업들이 다시 한번 중소기업 내지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시장에 들어와서 그 골목상을 침투할 경우에 도대체 우리 이 어려운 형편에 내몰릴 대로 내몰리는 우리 중소자영업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700만 중소상인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소사정 상인들의 생존권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될 장치가 가장 시급한 시점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에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처럼 논란만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라도 반드시 관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동시에 또 이게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있어서요. 두 분의 의원님은 지금 잠깐 먼저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2시에는 저희가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부천 신세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뜯어보는 토론회가 또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 모시고 계속 저희 단체들의 입장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합업종의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숙박 등 개인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주로 4인 이하의 이런 영세한 규모들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CJ,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을 차리면서 서울 시내 주요 특수상권, 홍대라든가 가로수길 이런 데서 식당업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폐업할 이런 위기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여전히 골목으로 더더욱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난 4년을 넘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도 우선 꼭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좋은 법안을 저희 상인들도 간절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런 법들에 대한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을 살리기 임태현 상임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법안 관련돼서는 나중에 김남근 변호사님이 자세히 또 얘기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유통재벌 기업들이 아마 출석할 걸로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 의원님들은
그 유통 재벌들의 독점 실태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히 좀 실태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히 밝혀가지고 그 중소자영업 시장이 이렇게 괴멸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어서 특히 그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쇼핑몰들이 더 이상 출점하지 않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법안 문제인데요. 법안이 사실 지금 그 두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유통산업발전 법안도 이제 개정 법안도 나오고 또 중소상인 적합업종 또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련된 개정 또는 개정이 아니라 사실은 신설 법안인데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법안을 내놓기만 하고 4년 동안 그 지난 19대 국회에서 묵혔어요. 묵힌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여당이 강력하게 가로막으면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내에서도 서로 내부 분열적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부천시 같은 경우에 있는 그 부천시의 시장과 또 이것을 그 법안을 만든 의원님들이 같은 당 소속들이에요. 전부.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당이 자신들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경제민주화 정책을 당론으로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천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부천과 부평지구의 그 일대 그 인천 북부권하고 부천시 상인 그 중소상인 자영업자 영역은 완전히 파멸이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당의 지도부가 이것을 막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번에 그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이 양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됐을 때 꼭 통과시켜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자기 모순적인 것도 결국은 법과 원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어서 우리 민변 부회장님이시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님이신 김남근 변호사님 모시고요. 복합 쇼핑몰 규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대형 유통마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4,000제곱미터, 6,000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아예 도시계획 단지에서 그 위반을 할 때 특정한 용도구역 외에는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주변 상인들의 청문회를 거치게 한다든가 등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그런 초대규모 점포들이 주변에 상인이 많은 도심 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대규모 점포를 그냥 대규모 점포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복합 쇼핑몰 같은 초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그런 규제들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시간하고 의무기업일 규제만 되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훨씬 더 큰 중소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대규모 점포들, 특히 복합 쇼핑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진출 규제에 대한 입법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초대규모형의 점포들을 복합 쇼핑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반 단계에서부터 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규모 점포들한테도 훨씬 이익이 되는 게 이미 건물을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다 지어놔서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규제를 받게 되게 되면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태 속에서 규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재벌 대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큰 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후진적인 갈등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위반 단계에서부터 진출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적합업종 제도입니다. 적합업종 제도에 있어서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특수한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3세 4세로 이제 승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재벌 가족의 일가족들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뭐 사업을 띄워줘야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기업들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적합업종, 심지어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분에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뭐 저런 문화적으로도 살펴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재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벌 시스템이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어떤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반성장이라는 시스템에 하게 되면 신청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게 되어 있고 신청을 한 후에도 재벌 대기업들이 그 협상에 응하지 않게 되면 뭐 1년, 2년이 후딱 걸리고 그 사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다 적합업종에 진출을 해서 과연 동반성장위원회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따라서 적합업종을 지정을 할 때 재벌 대기업들이 한 3개월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게 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결국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적합업종이 지정된다는 신호를 재벌 대기업들도 받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당장 합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얻어지기 어렵다면 현재 102개 업종에 대해서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장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게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상당히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들이 그 적합업종 보호기간 이제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정이 어렵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재벌 대기업들의 침탈로부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꼭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울의 마포의 사례입니다. 인근 은평구에 또다시 복합 쇼핑몰이 예정돼 있고요. 오랫동안 홈플러스와의 싸움을 하면서 상생정책도 상인들이 이끌어내셨는데 망원시장의 차정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상암동 복합쇼핑몰 반대 비대위 서정래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TF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 1년여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상인들이 요구했던 바는 3필지 중에 2필지는 비판매 시설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롯데 측에서 받지 않아서 서울시 중재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중재안은 2필지는 판매 시설로 들어오되 1필지는 비판매 시설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서울시 TF 회의의 중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는 상생의 의지가 없는지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 쇼핑몰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남에 오픈했던 신세계의 스타필드 매장이 제2세대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1세대 복합 쇼핑몰이 대표적으로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정도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라는 방식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이제 방문해서 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전통 상권이라든지 골목 상권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다 놓는 스타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매출 극대화를 위한 방식이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 상권의 방식을 복합 쇼핑몰 내에 옮겨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던 모양입니다. 9일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151만 명이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피코쿠 PK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방식도 주로 전통상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글씨를 통한 친서민들이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시장에 환경을 그대로 옮겨놨고, 바닥은 시멘트로 바닥 장식을 했고, 거기에 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제2세대 복합 쇼핑몰의 진화가 결국에는 주 타켓이 전통 상권과 골목 상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복합 쇼핑몰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출할 것이고, 그것은 곧 전통 상권, 그리고 골목 시장 상권, 골목 상권을 그대로 흡수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스타필드의 가장 인접 지역인 강동구, 하남시, 구리시 이쪽의 지역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태 파악을 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새롭게 등장한 제2세대 복합 쇼핑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상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2시대 복합쇼핑몰은 향후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양의 탈을 쓴 탐욕의 늑대로 저희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 스타필드 하남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거의 뭐 신촌 사거리랑 똑같다. 오히려 한 건물 안에 그게 음식점서부터 해서 영화관까지,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백화점까지, 마트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쇼핑객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지역상권 하나가 건물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김진철 의원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이런 유통 재벌들이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 매장 형태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입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급한 곳이 금천구에 지금 들어오려는 롯데몰하고요. 그 다음에 강서 쪽에 신세계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그 상인들과 협상을 한 저 은평에 롯데몰이 있고, 또 마포 상암동에 롯데 쇼핑몰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강동에도 이케아와 더불어서 롯데몰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지경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상암동에 지금 롯데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짓기 전에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 몰의 규모를 좀 축소하는 그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심각성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서울에 이런 판매 시설들이 들어와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못 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머금고 있는 인력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가뜩이나 인력 취직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그 일할 곳이 없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뭐 쇼핑몰 생겨봤자 비정규직 일자리 몇 개 생기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사회를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불과 한 15년 사이에 상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이런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비정상이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재벌이라도 서울시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자님들이 특별히 좀 이 쇼핑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보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마련한 발언은 다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대기업 총수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고, 저희도 참고인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골목상권 파괴에 대한 복합쇼핑몰 피해를 증언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또 이런 대기업의 무한 확장으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업종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을지로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